만점자의 눈! 우리가 개포중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네요. 그치. 우리가 이제 개포중 학교를 먼저 리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지. 사실은 이제 처음 만들어진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처음 시험을 치르니까 그거에 대한 리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물론 우리 학원에서 여러 번 시험을 이제 모의평가를 치르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학교에 갔을 때 시험 보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것들을 다 모아갖고 일일이 다 이제 그 피드백을 해주다 보니까 이 이제 리뷰를 찍는 영상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해를 해주셔라. 개포중학교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는 거고,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역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 내신이라는 것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리뷰 영상들을 찍게 되는 거야. 개포중학교 시험이 어땠나요? 일단 느낌은 뭐 이래. 그 문항들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개념에 좀 집중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전체적으로 뭐 아이들을 뭐 괴롭히려는 응용에 관련된 문제들이기보다는 정말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것들, 하지만 그 개념들을 조금이라도 잘 모르게 되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항들도 좀 배치를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 직접 시험지를 가지고, 학생이 가져온 시험지를 가지고 한 페이지씩 보면서, 내가 뭐 여기서 문제를 직접 다 풀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들이 왜 문항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 이런 문항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꽤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내신 모의평가를 봤잖아? 어땠어? 어려웠죠. 그치. 우리 학원 이제 시험지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성적이, 아이들이 실제로 가져왔던 성적이 우리 학원 성적이랑 어땠다? 비슷했다. 네. 시험은 우리가 훨씬 어려웠는데, 학교보다도. 근데 실질적인 학교 내신 성적을 애들이 가져온 걸 보게 되면은 우리 어려웠던 시험이랑도 성적은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나가는 피드백을 일일이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된 거야. 이게 개포중학교는 다른 학교랑은 조금 시험 범위가 다르게 정비례 반비례, 우리 1학년 1학기 때 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수식을 세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어.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에도 이게 이제 수에 대한 계산, 그리고 식에 대한 계산이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이 정비례 반비례 문제를 푸는데 꽤나 어려움을 얻었다. 도형 파트보다도.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갖고 수식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던 거지.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한마디로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빨리빨리 판단을 해갖고 우리가 배웠던 관계들, 거리 속도 관계, 뭐 일 능력 관계, 그리고 농도 관계, 그리고 뭐 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도형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던져주면서 관련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한마디로 관계가 일치하는 것들을 좀 찾아주는 그런 개념적인 문제들을 좀 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2번 같은 경우도 은근히 오답이 있어. 애들 리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애들이 눈으로 풀어. 손으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눈으로 그냥 대충 풀다 보니까 자꾸 정답을 이상하게 내더라. 뭐 4번 이렇게 쓰고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식을 세워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써가면서 하는 연습들을 평소 때 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실제로 엄청난 이해력과 추론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었을 거야. 왜냐면은 24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6시간 일을 하는 건데, 나한테 4시간밖에 없다는 얘기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컴퓨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보다는 양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24대보다 양 많은 게 5분밖에 없어서 그냥 좀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5번 딱 찍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야.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단원을 배우면서 톱니바퀴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비례식을 세워서 찾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 근데 역시 1학년 때 1학기 거를 좀 대충 했던 친구들은 이것도 이제 어려울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5번 같은 것이 전형적인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인데, 정비례 그래프 딱 그려갖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따져줘야 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개념이 좀 어긋나 있으면은 아이들이 헷갈리고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넘어갑시다. 첫 페이지에는 수식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는데 뒷페이지에서는 그래프 관련 문제들이 좀 많네요. 정확하게 봤는데 사실 나와야 될 게 나온 것이지, 뭐 6번부터 보더라도 이제 2개 이상의 그래프들이 등장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느냐, 미지수의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느냐, 많이 연습을 했던 거고, 심지어 직전 보강 때도 우리가 또 연습을 한 번 더 시켰던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9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반비례 그래프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2개 이상의 반비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역시나 미지수의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로 주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것도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또 문제를 틀려요.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7번도 우리 이 미지수가 하는 역할, 정비례에서 나오는 미지수는 기울기라고 이제 배우겠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역할과 정의를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이것도 생각이 바로 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라고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8번도 마찬가지야. 아까 5번에서는 정비례의 개념에 대해서 물었다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지금 그 선지를 6개나 줬어. 6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대충 알고 있으면 이거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실질적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이쪽 파트에서 이 개념들에 대한 정리를 좀 제대로 안 해갖고 틀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세 번째 페이지가 선생님들이 힘을 꽉 줬네요. 맞아. 이 10번 문제부터가 애들이 이제 정말 싫어하는 문자가 여러 개 나오는 그런 관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은 이제 부등호에서 기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역시는 뭐냐면은 선택이야. 선택.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얼마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계포중학교에서는 이번에 정말 개념을 철저하게 묻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지수들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부호 관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를 아이들이 좀 연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뭐 11번 같은 경우도 이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나, 얘가 이제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대칭성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좀 더 정말 어떤 친구들은 1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역시나 이제 12번, 아예 12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뭐 찍은 친구들도 많고 뭐 잘못 푼 친구들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 12번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추론 문제인데 문제도 굉장히 좀 길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조건들을 여러 개 주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이 주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좌표를 도입을 해주는 것이다. 좌표로 나타내야만 내가 길이나 넓이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연습했던 친구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틀리면은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있고, 아니면은 발상이 안 떠올라서 틀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12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평소 때 심화 문제를 풀면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풀 때 이런 발상들을 얼마나 잘 정리를 해놨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자기의 이런 발상 같은 것들을 좀 잘,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어야 된다. 한마디로 시험을 잘 보려면 교과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전 개념도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뭐 12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좌표들을 직접 점들의 좌표들을 나타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와중에 비례식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비례식을 쓴다. 비례식의 성질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역시나 또 초등 개념인 이
그 사다리꼴의 면적 공식을 이용을 해갖고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구해낼 수 있다는 계산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능력들을 묻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 시험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꽤나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페이지는 아주 선생님들이 힘을 꽉 줬어요. 5점짜리 2개가 팍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이 이제 시간 배분을 할 때 여기서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역시 초등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이번 1학년 2학기 수업하기 전에 초등 내용들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친구들이 원이라고 하는 게 한 고정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틀린 친구들도 꽤나 많다. 이게 이제 반직선이라든지 이 직선에 대한 개념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교과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6번도 그렇고 17번도 그렇고 이거 다 교과 개념이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써봤느냐, 써보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했느냐. 입체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림을 직접 그려봤어야 해요. 3D로 입체 도형을.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이들이 이제 좀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17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교과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18번 같은 경우, 20번 같은 경우 둘 다 이제 동의각과 억각이 동일하면은 이제 평행하다라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도, 교과 개념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행동 원칙이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꽤나 고생할 수가 있어요. 각도들이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22번 같은 경우도 교과 개념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 SSS, SAS, ASA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특히 SSS에서 주의할 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가. 삼각형의 가장 긴 변보다 짧은 두 변의 길이 합이 무조건 커야 된다. 요것들을 관련해서 22번에서도 한번 튀어나오는 거고, 자 24번 추론형 문제에서도 같이 튀어나온다. 특히 2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마지막 문제에 힘을 꽉 주셨는데, 미지수를 도입을 해갖고 식을 세울 수 있는가, 도형을 관찰할 수 있는가 부터 시작을 해갖고 개수를 세게 만드는 이런 추론력을 요구하고 있다. 23번 같은 경우는 늘 차 얘기했던 것이지, 우리 이 작도 파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 작도 순서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는 게 이상한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여서 이미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은 다 숙지를 시킨 상태로, 몇 번이고 다 연습을 시켜놓은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뭐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보다는 총체적인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처음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교과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을 많이 내지 않으셨나. 그 와중에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추론력을 발휘를 해갖고 아이들이 좀 수식 같은 것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거고, 특히나 수학은 누적학습이어서 1학기 때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 수식을 만드는, 방정식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같이 녹아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를 할 때에도 아이들이 교과 개념을 정말 충실하게 암기할 건 암기를 하고, 그리고 외울 건 외워주는 그러한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를 풀면서도 이런 실전 개념들을 좀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였으면 좋겠고, 또 특징이 있지. 개포중학교 시험지는 일단 전체가 다 객관식이었어. 객관식. 서술형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찍을 수가 있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개수를 세거나 아니면은 선택하게 만드는 그 내용일치 문제들을 좀 많이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포중학교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만점자의 눈!